오늘도 지금 한국에 왔다가 잠깐 일본에 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저께 귀국을 해서 23시간 머물면서 관훈 토론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정치권을 굉장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래 반 총장은 총선 이후에 여당이 크게 승리할 걸로 여당 내부나 청와대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내년 초반에 유엔 사무총장을 임기를 마치고 적당히 군부를 떼고 준비를 한 다음에 적어도 한 4, 5일쯤에 등장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당 내부 이런 추대 작업을 거쳐서 한 7, 8월에 경선에 출마해서 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곧바로 이제 대선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참패로 이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이 조기 등판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자면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이 오성환 같은 돌직구 이 최종 그 릴리프 구원 투수로서 마무리를 짓는 세이버용이었는데, 선발 투수가 조기에 아주 난타당해서 무너지면서 원래 한 8회나 등장해서 8, 9회 정도 뛸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한 1, 2회에 완전 선발이 홈런 맞고 막 이래서 한 10점 내주는 바람에 3회쯤에 이 필승 카드로 등장을 해서 롱 릴리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반기문 총장이 이번에 롱 릴리프를 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왔다. 관훈 토론이 제주도에서 열렸는데 그 관훈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렇게 지금 나온 부분은 매우 아주 기획이 되었다. 그래서 관훈 토론이 애초에 되는 과정을 보면 한 달쯤 전에, 그러니까 4월 말쯤에 관훈 토론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즉 언론 간부 몇 사람과 티타임을 하겠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모두 발언은 공개하고 일문일답은 비공개하겠다. 그리고 시간은 1시간가량 하겠다 하다가 간담회 시작 직전에 일문일답은 비보도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내년 1월 1일에 결심하겠다.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 이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이 관훈 토론 참석자들의 이 회의 결과, 이거는 비보도로 할 문제가 아니다. 전부 보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반기문 총장과의 약속을 깨고 보도를 하게 됐는데, 반 총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을 사실상 찾을 수 없다. 이걸 보면요, 반 총장 측이 말은 그래 했지만은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고 관훈 토론이 한다라는 사실조차도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국은 사실상 기자들의 속성, 언론의 속성으로 봐서는 다 보도를 하게 될 걸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실상 출마 선언하는 자리다 알려지면 저항이 이 정치권에서 거셀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비보도를 전제로 뭐 조그맣게 한다 어쩐다 하면서 의미를 축소시켜 놓고는 사실상으로는 모든 게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이 사실상 출마 선언이 되도록 여권 핵심부 청와대와 깊숙하게 논의를 되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1년 7개월이 지금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란과 혹독한 검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기가 끝난 뒤 해외에 머물렀다가 내년 5월쯤에 추측할 거다, 귀국할 거다. 그래서 출마가 논의될 거다. 이런 예측을 정치판에서는 했죠. 저도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급속하게 조기 투입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총선에 참패한 뒤 대선은 필패라는 패배주의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야권 대여권 주자들의 몸값이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이 아직 죽지 않았고 반기문이 카드가 살아있다. 이 부분을 보이려고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해서 투입됐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권이 대안이 없고 야권 주자들만 설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친박이 뿔뿔이 해체되면서 나중에는 반기문을 투입해도 그 효과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유효할 때 우선 급하니까 조기 투입해서 쓰고 이후에 벌어질 후유증은 해가면서 수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뭐 지면 끝인 승부에서 예를 들어서 코리안 시리즈에 7전을 하는데 3승 3패인데 7차전에서 무슨 어제 나왔던 던졌던 투수라고 오늘 투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니까 지금 이기고 봐야 되겠다. 단지 그 한 가지 의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친박은 지금 기대 만발이고요. 익명의 친박 중진은 여권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반기문이 있다는 게 큰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비박계 의원은 또 특정 계파가 인위적으로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당의 모 의원은 공공연하게 반 총장이 나오면 우리는 너무 좋다. 이렇게 지금 환영하고 있답니다. 박지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총장 임기가 남아있는데 성급하게 당사국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난한 톤에 대권 출마 시사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권은 총선의 참패를 수습하고 전국의 주도력을 청와대와 친박이 가지기 위해서 한마디로 다소 계획과는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수를 조기에 던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문재인은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야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겠냐. 여권에서 반기문이 나오니까 야당도 이제는 될 만한 사람을 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마음속에 야 이대로 가면 뭐 거의 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두려움도 좀 생겼겠죠. 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문과 지지층이 겹친다. 즉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 출신으로 또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반기문과 어쨌든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라는 측면에서 또 중도 성향의 지지층이 또 이렇게 겹친다. 이런 측면에서 타격을 좀 입게 될 거다. 가장 손실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반이 없다 하면 여건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떨어졌을 때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연정이나 개헌을 전제로 이렇게 후보로 밀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플랜 B로 D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오세훈은 현재로서는 여건이 필패 구도로 휩쓸려 가는데 결국 반기문과 오세훈, 김무성 등이 여권 내에서 경선을 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면 이렇게 화제를 집중시키고 흥행이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일 거고요. 저는 김무성 대표는 매우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왜? 김무성 대표는 반기문이 여당의 후보가 된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반기문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낙마시키거나 경선에서 혹 ըն는 사태가 온다면 자신은 반기문을 잡아먹고 그 파워를 다 얻어서 유력 대선 주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대권 구도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자기 필요한 대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반기문 총장이 한반도에 결국 어떤 북핵 문제라든지 이 중요한 외교 안보적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까지
그런 것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게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작년에 개성공단에 가려다 안되고 또 9월달 이후에는 방북을 한다 그러다가 잘 안됐는데요. 북한이 과연 친박의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사무총장 카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순순히 반 총장의 공을 세우도록 협조하진 않을 것이다. 즉 미국과 직거래하고 한국을 직접 압박하지 반 총장을 통해서 그에게 여러가지 대선 후보에 유리한 포인트를 쌓아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이번에 이 안동을 가는데 안동에서 그 유성룡 생가를 방문한답니다. 고택인 충효당을 방문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임진왜란 때 그 위기에서 유성룡 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다라는 걸 거론했죠. 이 이야기는 책으로 된 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또 소개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정쟁, 당파 싸움에서 흔들리는 또 외부 위협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통일과 국민 통합 등을 걸고 내년 대선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번에 그 기자회견 워딩이 당파와 정쟁을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정치 컨설팅 전문가나 회사가 붙어서 지금 반 총장의 워딩이나 어떤 대외적인 대선 프로그램 릴리스를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은 유성룡이 있어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또 당시 중국 이 명나라와 일본 간에 외 간에 직접 교섭을 통해서 한반도를 분할하자라는 논의가 실제로 깊숙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유성룡이 당시 임진왜란의 한국 측에 사실상의 전쟁 지휘관으로서 중간에 열심히 외교적으로 뛰어서 이런 한반도 분할을 막을 수 있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북한 문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 둘러싸인 한반도 상황,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마디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문제를 시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기 등판은요, 여러가지 우려점도 사실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반 총장을 둘러싸면 미국에서의 필요 때문에 반 총장이 되었다. 또 반 총장이 무능하다, 역대 최악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뱀장어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은 솔직히 한국 대선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대선에서 반기문이 유능했냐 무능했냐 국민들이 그 대목을 주목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이나 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하겠죠. 그것이 또 국민적 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해서 10년간 했다라는 부분이 한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낳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대목을 아니라고 아무리 무능하다 해봤자 어쨌든 이 팩트를 이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10년 했다라는. 그래서 그 논란은 결국은 정치 논란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핵심은 반 총장을 둘러싸고 과연 야권은 어떤 공격을 할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밀었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적극적으로 미는 과정에서 아마 알려진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지금 전 대표나 야권의 친노의 핵심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반 총장을 미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등장한 정청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봉화마을에 나가서 참배나 해라.
그리고 사실 반 총장이 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노 진영은 반 총장을 몇 년간 왜 봉화마을을 안 가느냐고 압박을 했고 나중에 반 총장이 몇 년 뒤에 갔죠. 자, 만들어준 은혜를 모른다 말이냐 어쩌냐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고 반 총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를 상당히 의식하고 또 이명박 정부과 여러 가지 교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 때 이 MB 쪽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연임 대신 한국의 대선 후보로 미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배신이냐라는 이런 비판을 굉장히 했죠. 자, 여기에서 뭐가 있을지 저는 대충 짐작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폭탄이 있을 수가 하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 총장을 국내에서 만들겠다라고 자처하면서 사실은 뭐 자처를 했지만 반 총장 측의 가족이나 또 뭐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완종 회장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 포럼을 만들고 반 총장의 가족도 거기에 관여되고 실제 반 총장도 좀 관여된 부분이 있고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어필을 하려고 여야를 다 접촉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에 관련해서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 총장이 그때 이 작년입니까? 종편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이 유병헌 이 시의 그 사진 전시회에 갔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깔끔하게 좀 정리돼야 될 필요는 있다. 이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반 총장의 이 형 동생들 조카가 이 기업들과 관련돼서 고문도 하고 또 부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카가 경남기업 관련해서 투자 유치 건으로 시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증으로 주어질 건데 야권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다음 순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